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요. 앞에 두 문제가 조금 길었죠. 그래서 이어서 끊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11번. 어떤 원의 반지름 길이를 2cm만큼 늘렸더니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의 25분의 24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 원의 넓이 25개 중에 24개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이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수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걸 당연히 x로 잡아야겠습니다. 뭐 대략 한번 그림체 미리 그려봤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원이 얘면 2cm 늘기 이만큼 돼서 이만큼만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 처음 원의 반지름 길이 요게 x인 거고, 여기서 이제 2cm 쭉 늘린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늘어난 부분의 넓이란 거는 바로 어디? 우리 지금 여기 요 바깥에 요렇게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회색 톤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우리가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럼 관계식을 세워보시면 늘어난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큰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전체 지금 반지름 2cm 늘린 원의 넓이를 써야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x 플러스 2가 되니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파이, 요게 이제 커진 원의 넓이가 되겠고, 원래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요걸 뺐더니 원래 원의 넓이, 즉 x의 제곱 파이에 얼마다? 25분의 24란 얘기죠.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반지름 들린 이 큰 원의 넓이 이만큼에서 원래 원의 넓이 요만큼 뺐더니 색칠한 부분, 요게 원래 원의 넓이의 25분의 2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줄일 수 있는 거 줄여보죠. 파이는 뭐 필요 없겠고요. 이 파이를 자꾸 빼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단대평 풀 때 원의 넓이 구할 때 파이를 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의 넓이 구할 때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를 잊어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고요. 이게 분수가 나서 왠지 계산하기 싫게 25분의 24고 x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걸 보고 이걸 이항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합차 공식 아닙니까? 저기 보시면 요게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의 제곱하면 여러분 잘 아는 합차 공식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면 저거를 전기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한 번은 둘이 더해주고 한 번은 둘이 뺀 걸 곱해주면 돼. 합차 공식이죠. 그럼 x 플러스에 x 더했으니 뭐가 될 거야? 2x 플러스 2 될 거고요. x 플러스 x 플러스 2에서 x 빼면 2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이 좀 간단해지겠죠. 그럼 2에다가 그 다음 또가 2x 플러스인가 2로 또 묶어주면은 그쵸? x 플러스 2 될 거고 요게 25분의 24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죠. 2 곱하기는 4니까 요거 약분할 수 있겠죠. 얼마 되겠습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와서 적어보면 현재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어요. 요거는 x 플러스 1 좌변이 됐고요. 우변이 25분의 6x의 제곱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양변에 25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25x 빼기 25가 0이 되겠죠. 자, 우린 이걸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 하면 되니까요. 이거 6, 1하고 5, 25니까 6, 5, 30에 5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5 나오죠. 그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바로 6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인데 우리가 반지름 길이가 당연히 양수 아닙니까? 양수이기 때문에 만족한 x는 바로 5가 되겠습니다. 아까 꽤 많이 늘린 거죠? 5cm에서 2cm 늘렸다니까 거의 절반 이상 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합한 정답은 5니까 몇 번? 정답이 2번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형 자동차가 트랙 위를 t초 동안에 4t 플러스 t의 제곱 미터만큼 움직인다고 한다. 돼 있죠. 이 모형 자동차가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8초 걸린다고 할 때 두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못하시면 되게 엉뚱한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 한 바퀴 도는데 8초면 두 바퀴면 16초?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전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모형 자동차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한 바퀴 같은 속력으로 트랙을 돌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2차 함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만약 여러분이 일정한 속력이라고 한다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뭐 이게 없는 뭐 4t라든가 8t라든가 t에 대해서 1차 함수 꼴이 나와야 되겠죠.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t의 제곱 플러스 4t니까 아마 모형 자동차가 트랙을 돌 때 뭐 모터가 달 수도 있고 뭐 여러 조건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나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고 뭐 좀 더 느려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덜커덕 8초니까 이렇게 딱 골라버리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따라 계속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주어진 문제 그대로 푸셔야죠. 8초에 한 바퀴 트랙을 도는 거니까 8초를 여기 대입하면 트랙 한 바퀴 거리가 나올 거고요. 두 바퀴면은 2가 두 바퀴가 되는 t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납득되셨습니까?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이차 함수 ft로 놓고 t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4t입니다. 이런 이차 함수 어떤 거야? 아래로부터 일어난 함수죠. 그러니까 t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값이 됩니다. 일정한 게 아니죠. 1차 함수처럼. 자, 물론 t가 뭐 0보다 크니까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여기가 아마 t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1차 함수 쪽이 아니고 이렇게 증가하는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트랙 한 바퀴 거리를 먼저 구보죠. t에 8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에다가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랙 한 바퀴 거리는 96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t의 제곱 플러스 4t 두 바퀴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96 곱하기 2가 돼야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4t가 뭡니까? 6, 22, 98이니까 마이너스 192가 되는 t를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192를 인수분해해서 이제 격차가 4가 나도록 조절을 해봐야 될 텐데요. 190입니다. 더해서 10입니다. 3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끝자리 두 자리가 92,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도 되겠죠. 그러니까 4의 배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 하면은 4, 4, 16, 4, 8, 32. 다시 한번 4의 배수니까 4 하면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4 곱하기 4는 16이고 여긴 10이니까 격차가 4가 딱 되죠. 그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16, 10인데 여기 플러스 4니까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다 됐습니다. t 플러스 16 곱하기 t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16 또는 10인데요. 시간이 양수겠죠.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t는 10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몇 초입니까? 그럼 12초가 되는 거죠. 되려 16초가 아니라 조금 단축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 개형을 봤을 때, 자, 요 말씀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이 일정한 속도면은 그 x 시간 증가당, 이게 시간 증가당 거리 증가가 일정하겠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저 트랙이 움직이는 시간 t초 동안 모형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정비한다 생각하시면 이게 at가 돼서, 그래서 항상 일정한 비율,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니까 이러한 직선식이 될 겁니다. 근데 주어진 거는 2차 함수거든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 모양을 보니까 대칭축, 축의 방식에 t가 마이너스 1대고 실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0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는 2차 함수는 t에 따라 이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따라 증가하니까요. 아마 그 여러 바퀴 돌수록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더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 수학에서는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이런 물리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곡선과 직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얘는 어떤 증가당 증가량이 일정한 거, 그러니까 경사가 일정하죠.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일정 증가당 이 증가량이 점점점 커지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이거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 그러한
양상이고 얘는 속력이 일정한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브레이크 밟고 점점 속력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증가당 Y 증가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속력이 0이 되겠죠. 이런 양상이 물론 세 가지 다 증가하는 양상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같은 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차이점도 중요하게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에는 0 그죠? 이거의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근데 사실 정수 n 해놓고 뒤에 보시면 단 해놓고 n이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정수니까 사실 n은 자연수죠. 자연수입니다. 이 범위 나오시면 항상 여러분이 문제 나오면 나중에 놓치시지 않도록 체크를 딱 해줘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되는데 딱히 뭐가 없으니까요.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근의 공식. 여러분 근의 공식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 하고 ax의 제곱 짝수 공식 있죠. 2b-x 더하기 c는 0에서 우리 이제 근의 공식 일반적인 근의 공식과 짝수 공식 구분해서 근의 공식 완전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때는 이 위의 경우에는 2a분의 물론 기본 원리는 완전 접식에서 바꾼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요 루트 안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 d입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a 하시고 마이너스 b 다시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하죠. 여기서는 짝수 공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걸 쓰셔야겠습니다. 자, 복습 되셨죠? 그러면 근의 공식 써보겠습니다. 여기 해보시면 2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근의 공식 바로 쓰겠습니다. a는 1이니까 근이 x는 자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s니까 n입니다. n. 그러면 두 군이 모두 정수인데 근이 뭐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에요. 자, 당황하지 말고 지금 n이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멈칫하는 게 정수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얘는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겁니다. 그럼 얘는 정수니까 더하고 빼는 이 녀석이 뭐문데 정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 단계에서 못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수가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녀석인데 그럼 1은 정수니까 이 나머지 더한 값 플러스 마이너스한 루트 n 플러스 1이 뭐면 되겠구나. 정수면 되겠구나. 루트 n 플러스 1 정수되는 건 결국 그 루트 n 플러스 1은 양수니까요. 그죠? 저 루트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루트 안에 뭐가 있다. 루트 안에 값이 제곱수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제곱수가 뭐였습니까? 자연수에서 어떤 수의 제곱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뭐 말하는 4, 9, 그죠? 16, 25 맞습니까? 36 이런 것들 제곱수라고 우리가 중1 때 배웠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요 녹색 단계 넘어가는 걸 여러분 꺼려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 정수되는 거 1은 정수고 그러면 더하고 뺀 것만 정수가 되면 되겠네. 근데 루트 n 플러스 1은 양수고 양의 정수니까 루트 들어간 게 양의 정수 되는 방법은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문제 다 푼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느냐? n의 범위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 제곱수면 되는 건데 n이 50에서 100이니까 n 플러스 1은 양변에 1을 더해야죠. n 플러스 1은 51보다는 크고 10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곱수 찾아주면 되는 거죠. 가능한 게 51보다 큰 제곱수 64 그죠? 그 다음에 81 그 다음 얼마? 100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답이냐입니까? 아닙니다. n 플러스 1이 적게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거 고쳐야겠죠. 그러므로 n은 자 64 n 플러스 1이 64니까 뭐가 나오겠어? 63이 가능하겠죠? 81이 n 플러스 1이니까 80이 되겠고요. n 플러스 1이 100이니까 n은 얼마? 99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정수 사실 50부터 100까지 정수니까 자연수죠. 만족하는 것은 63, 80, 99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판별식 쓰시는 분이 있고요. 판별식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별식을 쓴다는 것은 근의 개수, 중근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 근을 판단하는 건 근 자체를 구하지 못해요. 두근 정수 나왔으면 바로 근의 공식 써주셔야 되고요. 쓰고 나서 정수 나왔을 때 판단 못 하시지 마시고 아 정수니까 더하고 뺀 게 정수가 되면 되겠구나. 아 그럼 루트 아니 제곱수구나. 범위를 줄여 나가시면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에서 요게 아마 정사각형에서 한 변 길이가 3cm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떼어내서 남아있는 부분 넓이 요 색칠한 부분 넓이 H 모양이 됐네요. 요 정사각형 두 개를 빼낸 게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x에다가 3이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2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떼어낸 정사각형 두 개는 각각 여기도 9, 요 두 개를 뺐습니다. 요 두 개를 18을 뺐더니 31이 되는 거죠. 바로 관계식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정사각형 넓이는 2x 한 변의 제곱이죠. 2x 플러스 3의 제곱에서 18을 빼면 되겠죠. 요 작은 정사각형 99 요걸 뺐더니 31이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4x의 제곱 3이 6이 12x 그 다음 9고요. 요 빼기 18하고 빼기 31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9니까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그러면 4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40이 0입니다. 4로 나눠버리죠. 숫자 크게 하지 말고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플러스 5 마이너스 2니까요. 인수분해한 결과가 바로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가 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x는 양수죠. 네,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는 x는 2입니다. 2. 단위가 있어야겠죠. 근데 x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센티미터. 여러분 몇 괄로 치고 뭐 2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요 이상하게 그래프가 나와서 뭔가 도형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문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손을 안 대신다고 해야 될까요? 잘 안 대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기본은 점의 좌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뭐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겁니다. 여기 나온 뭐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배울 이제 2차 함수식 마찬가지 관련된 식에서 식 정보를 추려내서 점을 잡아서 조건에 맞도록 식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 꼭 세어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이 한 점 이렇게 됩니다. x절편이 4고 y절편이 8입니다. x절편 어떤 직선, 어떤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x절편입니다. x절편이 4라는 것은 이 점의 좌표가 4,0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8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0,8이 되죠. 이거는 엄연히 x절편이 4고 y절편이 8인 직선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삼각형 넓이가 3이니까 여러분이 점이 모두 구하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어때? 넓이가 3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면 돼? 6이면 됩니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5b 곱하기 ab 곱이 6 되는 거. 뭐 이렇게도 하나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몇 개나 나오나 한번 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은 점 A는 1,4면 점이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A점을 잡아야 돼요. 그냥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실 거는 바로 뭘 잡아서 요 A점의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 A점의 좌표를 잡으려면 점 A는 어디를 지나느냐? 이 주어진 직선을 지납니다. 그럼 이 직선식 구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 주어진 직선식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정보, 여러분이 1차 함수 직선식은요, 이런 표준형 y는 배웠던 거 있죠. 표준형 기울기 mx y절편 n 요걸 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요. 두 번째는 바로 p분의 x 플러스 q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직선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요. 요 n인 거 x의 0 이 식에서요. x의 0 넣어보세요. y절편 n이죠. 그러니까 y절편이 8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m은 기울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울기 뭐분의 x 증가분의 y 증가했죠. 됐습니까? 여기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요 점의 좌표는 0,8이고 요 점의 좌표는 4,0이니까 여러분 x 하나씩 보셔야 돼. x 좌표가 0에서 4까지 이렇게 얼마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더니 y 좌표는 8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감소했죠. 얼마?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직선에서 그 x 증가분의 y 증가니까요. 이 색깔로 하면 안 되는데 x 증가분의 y 증가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기울기가 양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쪽으로 식을 세우시면 바로 뭐가 돼 있어? 기울기는 마이너스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예, 4 넣으면 0이 되죠. 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거에 또 부가된 방법은 0하고 8 집어넣고 4하고 0 집어넣어서 그죠? mn 값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1차 방식처럼. 근데 그건 이제 좀 피하셔야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 p분의 x 플러스 q분의 y는 1은요. 여러분 x절편, y절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x에 p 넣어보십시오. p 넣으면은 p 나요? p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예, p분의 p는 1이니까요. y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p, 0이 되고요. y에 q 넣어보면 마찬가지 0, q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x절편, y절편만 하면 p분의 x 플러스 q분의 y는 1. 이 x 더하기 y 1에다가 분모에는 x절편, 분자에는 y절편 값만 넣어주면 직선식이 바로 나옵니다. 이 논리대로 해보시면 4분의 x 플러스 8분의 y는 1이죠. 정리해보시면 양변에 8 곱하면은 뭐가 돼요? 요거 2x고 y고 8이죠. 정리하면 바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a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식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점에다가 좌표를 넣어보고 이제 넓이값만 구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겠습니다. 좌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직선식 우리가 구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인데요. 그럼 점 A 좌표를 넣어야 될 텐데요. 점 A x 좌표를 우리가 x라고 놓죠. 뭐 x라고 놓으면 y 좌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 A는 이 직선을 움직이기 때문에 x좌표 x면 y좌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점 A는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은 y축하고 x축은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죠. 따라서 x좌표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 점을 잡아놓고 전제조건의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전제조건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를 구하셔도 x를 구해도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만 해로 포함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그럼 넓이는요. 자,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OB 길이죠. 곱하기 높이 AB 길이를 곱한 겁니다. 써보시면 2분의 1이고요. 여러분이 밑변이 바로 x죠. 요게 x고 요게 y좌표. x좌표, y좌표 값 아닙니까? 바로 넣으면 x좌표는 x, 그 다음 y좌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됩니다. 약분이 이 약분돼서 각각 고쳐지겠죠. 요건 1 되고 요거 4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됐습니다. 자, 요 넓이가 얼마다? 3인 거죠. 3. 요 넓이가 3인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3인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3도 이항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인수는 금방 되죠. 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요. 만족한 x가 1
또는 x가 3이에요. 둘 다 이 x2라고 3은 0에서 4 범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요렇게도 하나 나오고 요렇게도 하나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점이니까 1, 3의 해가 아닙니다. 점을 써야 되니까 1, 여기 대입하면 되죠. 1 넣으니까 6이죠.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2, 3 넣으면은 2, 3, 6이죠. 3 넣으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좌표는 1,6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3,2. 둘 곱해서 6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6, 3 곱하기 2. 아까 우리 예상대로 좌표끼리 곱이 얼마다? 6이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했었죠. 마찬가지 결과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로 여러분 직선식만 잡고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 A좌표인데 X좌표가 가로고 Y좌표가 세로잖아요. 그럼 넓이 6이니까 두 개 곱이 6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알고 있으면 혹시나 계산 미스가 나더라도 곱해서 6이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발전 문제, 어려움 심화 문제들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많겠죠. 추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